로봇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아니 이렇게 제목을 주시면 제가 얌전하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우리 박수호 교수님만 이렇게 허거 잘 웃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왜 그런 잠깐만요. 염정 네. 교수님 그 눈빛의 의미는 뭐예요? 약간 한심하다는 아니 뜻이. 약간 뭐 헤어스타일 뉴진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언제요? 그런 얘기는 둘 사이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좀 너무 예. 귀여우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로봇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부품주까지 낙수효과가 펼쳐지고 있다. 정말 잘 나간다 해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나 싶고요. 저희가 어제 또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실적 주보를 하면서 이재규 교수가 SPG를 콕 집었는데 오늘 SPG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국에는 이 파급력이 부품주까지 흘러내리는데 어저께 제가 그 낙수효과라는 단어를 썼다가 우리 테이버 교수한테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문매라뇨. 자, 낙수효과 있는 거 네. 맞죠? 일단은 낙수 효과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네. 보면은 지금 뭐 로봇 말고는 갈만한 게 별로 안 보이는 상황. 그리고는 뭐 수급 기준으로는 로봇과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속기 쪽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그리고는 매출이 찍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똑똑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는 수급이 확실한 기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트레이드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뜨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팔고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좀 더 어찌 보면은 좀 강한 모멘텀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또 두드러지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SPG라는 기업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 교수님이 좀 책임져 예, 주시죠. 일단 뭐 유성, 뭐 또 초소형 정밀, 네. 뭐 그다음에 또 정밀. 그러니까 초소형 정밀은 SH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정밀 이러면 SR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런 정밀 감속기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감속기. 네,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해 3월이죠 소재 부품 장비 으뜸 기업 이렇게 선정도 됐고요. SPG가 이제 SH, SR, 유성 감속기 이게 모두 양산 가능한 회사. 그러니까 로봇 회사에 들어가는 이 부품과 관련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성 감속기 쪽뿐만 아니라 SH, SR 감속기 시장만큼 국산화 대체 수요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오늘은 특히 이제 로봇뿐만 아니고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이런 쪽까지 부품 그리고 소재 이런 쪽으로도 해서 소부장 기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부품들이 쓰이는 곳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SPG만 너무 편하면 안 되니까 이런 기업 외에 또 뭔가 낙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SPG 같은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속기 쪽이잖아요. 네. 감속기 업체인데 뭐 SBB테크도 감속기 업체죠. SBB테크. 네, SBB테크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SPG가 감속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주목을 받았는데 SBB테크가 상장 후에는 사실 좀 양분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양분된 모습을 나타낼 네. 수 있고요. 로봇에서 일단은 감속기 그리고 모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전체 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감속기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대형 로봇사들이 또 감속기라든지 모터 쪽을 또 내재화하려는 좀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 약간은 이제 네. 매출단이 좀 위태로울 그런 수도 부분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감속기 섹터, 감속기 종목들이 좀 크게 부각됐던 부분에서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좀 끼고 있는 곳들은 이런 부분이 좀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이제 그런 로봇 시장의 좀 변화를 좀 민감하게 좀 감지를 하셔야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로봇 섹터에서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일단은 로봇 섹터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위주로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쵸.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오히려 중소 종목들은 좀 그에 따라가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로보텍스 뭐 뉴로메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권을 가지고 있고 로봇 섹터에선 조금 좀 벗어나지만 어제 또 큐렉소라는 종목도 급등을 했습니다. 큐렉소는 의료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쪽하고 좀 다른 어찌 보면 또 의료 AI 쪽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제 이제 두산 로보틱스건 큐렉소 그리고 최근에 SPG도 마찬가지고 그 IR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기대감도 뭐 계속해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지금 네.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좀 뜨거운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신규 접근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로봇주 전체적으로 다요? 근데 좀 달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사실은 서로 뭐 경쟁하듯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살짝 부담스럽고 어. 중소형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룸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로봇주 예전엔 로봇 들어간 거 다 있었잖아요.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은 뭐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SPG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워낙에 또 대장격이었으니까 조금 주춤하더라도 계속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앞으로의 흐름은 약간은 또 각각의 기업들마다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전화가입 관련한 좀 요 이슈도 주가에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될까요? 당연히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고요. 앞서 그 염정 교수가 얘기해줬던 네. 부품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네. 전원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도 한번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종목 간의 흐름을 들여다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빼고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엊그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제자리로 다시 회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자리 걸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은 부품주로의 시세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정밀 모터, 감속기 이 관련한 이제 섹터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마다 이제 정밀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STG 이 기업의 이제 그 주력 생산 품목은 이제 정밀 모터와 이제 감속기인데요. 기존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로봇 관련 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전 쪽에서 일어납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가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할 때 이 정밀 모터가 있어서 스스로 여닫는 형태의 그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정밀 모터이고요. 지금 시세가 이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흐름에서의 매매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환사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전환사채를 발행했을까? 대기업 군단에 있는 기업인데 굳이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기업에 그 쓸 용도의 자금을 차입을 했을까라고 해서 한번 잘 들여다봤는데요. 네. 과거에 한 6년, 7년 뭐 이럴 때 두산그룹이 자금 압박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그 캐시플로우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이제 수혈 받기 위해서 외부에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때 CB 발행가가 10,000원 중반대였습니다. 이때는 매장이 투자라고 해서 좀 위험 투자를 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1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 이 물량이 출회가 됐죠. 락이 1년, 2년 이렇게 걸린 물량들이 있어서 내년 1월 초에 CB 전환 물량에 대한 물량 부담이 당연히 있고요. 물론 1년 차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물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의 물량 부담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과거에 우리사주와 스탁옵션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와 스탁옵션에 대한 내년도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기 구간에서의 접근보다는 내년 초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지켜본 뒤에 주가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하시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해당 로봇주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쪽 기업 하나하나 보면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정부의 뭔가 정책의 큰 형님의 뒤를 딱 안고 수급까지 이렇게 받쳐주는데 시장에는 딱히 살 것도 없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요 흐름이 내년도까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네. 작년부터 이어진 로봇주의 뭔가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보 고수한테 안 물어볼래요. 염정 고수님 어떨까요? 갑자기 아니 태보 고수는 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일본 로봇 기업과 항상 네. 기술력 이야기하고 하면서 실적 안 나온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염정 고수의 의견 듣고 싶어요. 맞습니다. 일단 감속기 쪽도 일단 하모니 감속기라고 해서 일본 업체 기술력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게 이제 SPG고 이제 많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국내 시장은 너무 작아요.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사이드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대한 시장 공략도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 이제 많이 풀려나가고 있잖아요. 로봇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실생활에서 로봇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진짜 로봇이 되는 건가? 로봇밖에 또 로봇에 대한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주가 수준은 일단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조금은 좀 로봇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지금 올라가는 걸 못 잡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까? 주겠죠. 당연히 주죠.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네.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봇주의 분위기는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한 미국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네. 기업이었잖아요. 이 네, 전 세계 네. 1위 로봇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을 인수할 때 옵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손정유 회장으로부터 인수할 때 아마 그 인수 이후 3년, 4년 이내에 상장,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 옵션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 상장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내년 말, 내후년 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준비하는 시점부터 로봇주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2, 4분기 이후에 로봇주의 흐름이 전반의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으로 투자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지금에서야 사실 여러분 올라왔으니 말이지 두산 로보틱스가 3만 원대 갔을 때 분위기 아주 안 좋았어요. 저 잘 팔았다고 막 하고 상장 당시 가격보다 워낙에 떨어져 있어서 근데 또 지금은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덥석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을 발휘하는 구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네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는 오르긴 하는데 수익률은 제자리다. 박수호 고수 지능형 로봇법 수혜주에 주목해보자. 염정 고수는 대형주 쏠림이 해소되면 재진입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이젠 좀 지겹다. 이렇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도 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로봇주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에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